자요. 페이지요. 페이지 뭘 보냐면, 페이지요. 171페이지 있죠? 뭐죠? 요약집이요. 요약집 171페이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하고요. 지금부터 뭐를 설명하냐면 다시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동시에 몇 번은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페이지 177페이지요. 페이지 177페이지 위험부담이요. 위험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페이지 179 있죠? 179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있죠? 이 세 가지 한번 설명을 같이 할까 생각 중인데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 시간이 좀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 가지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요. 171페이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부터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요.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우리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과 을이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전에 이미 1월 30일날이요. 건물이 멸실되고 없죠. 이미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요. 3월 1일이 등기해줄 이행기인데요. 이행기요. 여기서 2월 20일날이요. 건물이 멸실되고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요. 우리 민법 총칙에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시적 불능하고요. 원시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죠. 객관적이고 뭐가 된다? 여기서요. 전부가 불능이냐 그 다음에 일부가 불능이냐 이게 문제죠. 여기서 이제 전부가 불능일 때는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535조 2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는 거죠. 여기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반드시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원시적 불능과 관계되기 때문에 신뢰이익 배상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원시적이죠. 원시적은 이미 뭐가 돼 있다? 멸실이 돼 있다. 이미 뭐가 돼 있다? 수용됐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원시적이라고 하고 이것을 무효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부죠. 일부일 때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말이 꼭 나올 거예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죠.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일부가 불능이죠. 그럼 이것은 574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이 되는 것이고 이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유효인데요. 유효이고 여기서요. 첫 번째 계약은 유효이다. 담보 책임은 유효다 이 말이죠. 자, 유효인데요.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요. 계약을 해제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원시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후발적이죠. 여기서 후발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요.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유효. 그래서 유효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죠. 첫 번째 매도인이죠. 여러분 매수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쌍방이죠. 쌍방. 그래서 매도인이죠. 이것을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쌍방이죠. 매도인의 잘못이죠.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이 됐다. 여기는 매수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이 됐다.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무불이행이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권자가 잘못했죠?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지금 쌍방이 잘못 없단 말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우리가 이번에요 강릉 화재 사건에서 봤듯이 누가 화재를 낸지 모르는데 우리 집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잖아요. 이런 것을 뭐란다? 그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채무자의 잘못이 있을 때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알겠죠? 그러면 쌍방이 잘못했을 때는 또 뭐가 있냐?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되죠. 그래서 시험이 먼저 뭐라고 나올 수 있냐?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채무불이행과 관계가 없는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채무불이행은 반드시 후발적이 돼야 돼. 그래서 원시적인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요. 그런데 채권자가 잘못했거나 채무자가 잘못이었거나 쌍방이 채무자가 잘못이었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는 것을 위험 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여기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지금부터 먼저 원시적에 해당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보면 갑이 있고 여기 그랬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1월 30일 건물이 며칠 되고 없죠? 이것을 우리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이런 원시적 불능에는 무슨 이익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악이라든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돼. 왜요? 매도인은 자기 집이 없어진 것을 알아요? 대부분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악이나 과실이 되고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 되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 다음에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데 무슨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신뢰 이익이 80이고 이행 이익이 100이다. 그러면 얼마다? 80이다. 신뢰 이익이 100이고 이행 이익이 80이다. 그러면 얼마다? 80. 80을 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고 1월 30일이니까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됐다 이 말이 꼭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갑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을은 반드시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갑이 만약에 선이 무과실이다. 갑이 선이 무과실이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을이 악이나 과실이 있다. 을이 악이나 과실이 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 뭐라고 하냐? 갑이 과실이 있고 을도 과실이 있다. 갑은 을에게 신뢰 이익 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시험이 났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요, 교섭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교섭 단계요. 우석대학교 사건이죠. 교섭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겠다, 체결하기 전이다. 체결하기 전이죠. 체결하기 전은 우리는 뭐란다? 원시적이죠. 원시적은 무슨 이익이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죠. 신뢰 이익이요. 그래서 교섭 단계죠. 그러면 이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를 하죠. 부당 파기. 교섭 단계 상당한 이유 없이 뭐란다? 부당 파기를 하죠. 그럼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 파기 없죠?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 파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당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부당 파기했죠? 부당 파기하면 여기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죠. 불법행위요.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이때의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어떤 손해배상을 한다? 그것은 신뢰이익 배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는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정신적 위자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부담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잖아요. 원래 이러면 경쟁 입찰하죠. 경쟁 입찰은 뭐예요? 부동산 경매죠.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견적서 작성 비용이죠. 이런 경우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신뢰이익이라는 것이 안 되죠. 왜냐면 경쟁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요. 우리가 계약 체결 전에 원시적이고 신뢰이익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뭐가 하나 남아있다? 여기서요. 우리가요. 갑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갑이 적극적 요구를 해서 뭐죠? 비용을 지출하죠. 비용. 그래서 갑이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비용을 지출해.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뭘 할 수 있다? 내가 청구할 수 있죠. 왜요? 지금 갑이요.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 파기해가지고 지금 을이 지금 손해를 입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비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석대학교에 그 사무직이에요. 내가요,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곧 이제 발령만 나면 되는데 2년이 넘도록 발령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기가 미안하니까 자꾸 뭘 따오라 그래요. 운전면허증 따와라, 못 따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자격증만 따로 다니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격증이죠. 왜요? 내가 입사했을 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입사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석대학교의 적극적인 요구로 비용을 지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교섭배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자, 기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페이지요. 171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자, 535조죠? 535조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일대 불능은 뭐죠? 일대 불능은
원시적 전부예요. 원시적 전부 불능이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악이에요. 알 수 있었을 자, 과실이요. 자가 누구냐? 갑이죠, 갑. 상대방 을이죠. 을이 그 계약에 줄고요.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 거기까지 줄고 그것을 뭐라 한다? 신뢰이익 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이익 배상이라고.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설명할 때는 원시적 불능이니까 신뢰이익 배상을 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문제에 나올 때는 신뢰이익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풀어서 쓴단 말이죠.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믿었단 말이면 믿을 신자죠. 신뢰죠.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그 손해를 만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배상액은 줄고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이것을 뭐란다? 이행이익이라고 하죠. 이행이익을 마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무슨 이익을 청구한다? 신뢰이익.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 양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이 불능을 뭘 했거나 상대방 을이죠.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을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써봐 거기.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걸 반대 해석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계약의 내용 전부나 일부가 원시적, 객관적, 개관적이 아니에요. 객관적이요. 알겠죠? 지금 복날이 터가 왔나? 알겠죠?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봐봐요. 다만, 거기가 중요해요. 다만 수량을 제정한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 거기까지. 실제 면적 계약 면적이 미달하죠? 거기를 박스 해봐, 박스. 자, 첫 번째 계약 자체는 유효. 두 번째,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 발생. 세 번째,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알겠죠? 세 번째, 계약 체결 과실 책임. 그래서 봐봐요. 여기 봐봐요. 우리가 여기 보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일부가 불능이죠. 일부가 불능이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전부가 불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일부죠. 일부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뭐로 간다?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으로 간다.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맨 끝에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다. 알겠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럼요, 수량 부족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부족하다. 첫 번째, 그 계약은 유효. 두 번째, 담보 책임으로 간다. 세 번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다. 그게 거기다 별하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지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요. 3번, 여기 갑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돼.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만약 채무자가 갑이 선이 무과실이면, 여기 선이 무과실이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런데요, 상대방 역시 과실로 알게 못했다. 상대방 동감하고 과실을 줄 것이고 상대방도 과실이 있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소이익, 신뢰이익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즉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했죠? 신뢰이익.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 신뢰라는 것이 뭐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그걸 어디야 돼? 믿어야 되죠?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신뢰이익이죠?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신뢰이익인데, 신뢰이익이라는 게 뭐냐? 거기서 나와있죠? 조사비용이라든가 융자,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럼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 이행이익이 뭐다?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이다. 알겠죠? 예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러면 교섭단계죠? 여기. 교섭단계란 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두 번째 줄 맨 끝에 상당한 이유 없이, 그 말이 제일 중요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 그것을 뭐란다? 불법 행위라고 얘기해. 그 다음 장.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3번 안 했어요. 3번이 누구죠? 3번 뭐요? 위에 3번. 갑은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죠. 만약 그런데요, 채무자가 선이 무과실이라 한다면, 이 말이죠. 봐봐요, 여기요.
여기 보면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갑이 을한테 신뢰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갑이 선이 무과실이다. 선이 무과실이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교섭 단계에서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171배 맨 끝에 상당한 이유 없이, 그렇게 돼 있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거부, 거기까지. 그럼 맨 끝에 뭐가 성립한다?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럴 때요, 불법행위를 성립하게 되면 2번 어떤 소리를 한다? 신뢰의 첫 번째 줄 끝에 2번에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 손해에 한정된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를 보자. 세 번째 줄이죠. 세 번째 줄,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즉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출한 견적서 작성 비용 등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요하죠? 그것은 신뢰다, 아니다? 아니다. 3번요.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른 것, 거기까지만. 그것도요, 맨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손해에 해당한다. 손해에 해당한다는 말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번은요, 계약 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줄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행위죠. 우리가 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보면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것을 뭐란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하나 보시면, 여러분 페이지 177, 위험 부담이라고 항상 봐요. 여러분, 위험 부담은 이제 최근에요, 27회 때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죠? 작년에 나와가지고, 글쎄요, 올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과연, 우리가 딱 한번 봐서 출제하는 경향을 보면 18회, 20회, 22회, 24회,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죠? 이게 기출 문제 분석으로 본다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약간 B급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위험 부담이라는 것을 보면, 이런 위험 부담은 뭐하고 관계되죠?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된다,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된다. 후발적 불능이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체결해가지고 3월 1일이요. 이것을 이행기인데요. 이행기가 되기 전에 2월 20일날이요. 건물이 멸실되고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후발적 불능의 경우요. 일단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을 뭐란다? 을을 뭐란다?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을 뭐란다? 채권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갑을 뭐란다? 매도인이죠. 매도인. 이 사람을 뭐란다? 채무자라고 얘기하죠. 채무자요. 이것을 채무자고요. 이 사람은 채권자, 매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일단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이 일단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을은 갑에게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죠. 을은 갑에게요. 등기를 청구를 못하죠. 등기 청구 못하죠. 그러면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 못한다 말의 뜻이 뭐예요?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등기를 청구 못한다는 말은 물건을 가져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물건을 가져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물건의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뭐라냐? 급부라고 그래요. 왜 급부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나누고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급부라고 하고 물건을 주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반대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부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자, 이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예요.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등기를 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이 상태에서 을은 등기를 청구 못해. 물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건물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갑도 을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는 없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는데 돈은 받을 수 있는가? 그게 문제라고. 알겠죠? 자, 첫 번째요. 첫 번째 뭐다? 을의 잘못. 을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멸실됐다. 그럼 어떻게 돼? 을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멸실됐죠? 을이 누구죠? 채권자죠?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갑은 을한테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봐봐요. 대금을 청구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갑이 대금을 청구한다? 그러면 갑은 손해가 있다, 없다?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갑이 왜 손해가 있죠?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는데 갑은 을한테 돈 받죠?
그러니까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없는데 누가 손해요? 을이 대금을 뭐 한다? 손해보죠. 왜 대금을 손해보죠? 을이? 건물이 있어 없어? 없는데 뭐만 줘? 대금만 을이 갑한테 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건물은 못 받고 돈만 준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부담.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손해를 봤죠? 을을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권자. 그것을 채권자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을의 뭐죠? 채권자 지체요. 을의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이 을한테 빨리 등기 서류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집도 가져가라 그랬더니 을이요 돈이 없으니까 그걸 못 가져가. 그럼 가져오지 못한단 말은 갑이 을한테 가져가라는 것을 받지 못하죠. 그것을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령지체 중에 쌍방이 잘못 없이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됐어. 그러니까 일단 누가 잘못하고 있었죠? 을이 잘못하고 있었죠. 그래서요 여기서 누가 한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그럼 똑같죠? 채권자 위험부담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미리 잔금을 받기 전에 미리 을에게 인도를 했어. 을에게 건물을 인도했어. 인도를 했는데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서 을한테 줬는데 건물이 불탔어. 그 건물 불탄 것이 누구 때문이냐 따질 필요가 없죠. 그 누구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채권자 때문인지 채무자 때문인지 나는 갑은 아무튼 을한테 줬다잖아요. 근데 을이요 자기 때문인지 제3자의 방화 때문인지 누구 천재지변인지 관계없이 일단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든지 말든지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제3자가 방화를 해서 없어졌다고 해봐. 그러면 일단 을은 갑한테 돈 주고 을이 제3자한테 돈을 받으면 되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불타버렸다. 그러면 일단 을은 갑한테 돈 주고 그다음에 혼자 집에 와서 마누라 잡고 울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때는요 우리가요 미리 을한테 줬으니까 갑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일단 을은 갑한테 돈을 줘야 돼요. 알겠죠? 이 세 가지를 채권자 위험부담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죠? 매도인이죠. 채무자 갑이죠.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채무자의 잘못으로 멸실돼.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죠. 채무불이행 중에서 뭐다? 이행불능이죠. 그럼 이행불능이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지금 열받아? 그러면 누가? 을이 열받죠? 그럼 을은 뭐 없이? 최고 없이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알겠죠? 을이 채무불이행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쌍방. 이번에 우리 강릉 화재 사건 났죠? 그 다음에 여기요. 서울 수락산의 화재는 끝났어요? 수락산 화재 났잖아요. 어젯밤에. 그거 잡혔어요? 불길? 잡혔어요? 그래요? 쌍방이 잘못 없이, 쌍방이 잘못 없단 말은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박살났다 이 말이죠. 제3자가 방화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가 방화했다는 말은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권자가 잘못 없는데 을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뭐요? 갑은 봐봐. 갑은 건물은 없어지고 뭐도 못 받아? 돈도 못 받고 손해이익이요? 손해죠. 그러니까 그걸 위험부담이라고 그래. 건물이 없어졌는데 돈을 못 받거나 건물은 없고 돈만 주거나, 그러면 돈만 주니까 을이 손해, 위험부담. 건물이 없는데 돈은 못 받아, 갑이 손해, 그것을 위험부담, 그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금을 청구를 못하니까 이것을 뭐란다? 반대 급부, 다른 말로 뭐란다? 대가라고 하죠. 대가에 뭐라 한다? 위험이다. 돈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뭐요? 대금 청구 못하죠. 그 말은요, 만약에 갑이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받았다. 그럼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이것은 뭐를 해야 돼요? 갑은 뭐를 해야 돼? 반환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이 계약금 중도금 받은 것을 당사자나 합의해서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죠.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뭐란다? 위험부담이다. 그래서 위험부담은요, 채권자가 잘못했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미리서 채권자에게 인도했는데 건물이 불탔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 지체 중에 건물이 박살났다.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그런데 채무자가 잘못했다. 채무불이행이다. 도리어 을이 갑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쌍방이 잘못 없다. 천재지변이다. 제3자의 방어다. 국가가 수입을 금지시켰다. 갑하고 을하고 아무 잘못 없다.
그러면 갑오늘한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가를 받지 못한다.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으면 도리어 반환해야 된다. 그런데 당사자는 합의해서 반환하지 않을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무슨 규정이니까? 이미 규정이니까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러면요, 177번 7페이지요. 위험부담을 한번 보세요. 자, 위험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위험이란, 알겠죠? 자, 그러면 위험부담 제도는 줄고요. 맨 끝에요. 존속상의 결련성을 인정. 존속상의 결련성 이렇게요. 그 다음에 3번이요. 대가 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면 대가 위험은 뭐예요? 대가 위험. 대가 위험 뭐가 될까요? 뭐죠? 물건의 멸실로 인하여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물건의 멸실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한 채 대가만 지불하는 거. 봐봐. 물건의 멸실로 인하여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거기까지 가로묶어봐. 그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해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 다음에요. 멸실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하고 대가만 지불하는 분리, 거기를 가로묶어봐. 그것을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자는요, 건물은 없는데 돈만 주잖아요. 채무자는요, 건물은 없어졌는데 돈을 못 받잖아요. 그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렇게. 자, 유형을 한번 봐봐. 박스형 계약 체결 후 후발적이죠. 채무자 귀책사유다. 그것을 뭐란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밑에요. 위험부담 봐봐요. 537조. 쌍무계약 줄거봐.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우리 쌍무계약 줄거봐. 우리 쌍무계약에만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죠?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이렇게 두 가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줄고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그 다음에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이행불능. 그 다음에 채무자는 상대방이 누구죠? 채권자죠. 채권자에게 이행을 마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때 이행이란 게 뭐냐?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것을 뭐란다? 대가의 위험. 이것을 뭐란다? 대가의 위험 이퀄 반대 급부의 위험. 이렇게 대가의 위험 반대 급부의 위험 이렇게 얘기해. 자, 다시 한번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에만 있는 거 두 가지. 위험부담 동시행 항변권.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거기를 줄고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천재지변. 그 다음에 점 찍고 제3자 방화. 제3자가 방화한 경우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죠? 국가의 수입 금지 조치. 국가가 수입을 금지시켰어. 국가의 수입 금지 조치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가 수입을 금지해서 내가 그 물건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도 잘못이 있어 없어? 없고 울도 잘못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자, 2번은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쌍방의 잘못이 없어야 돼요. 쌍방이 뭐냐? 바로 옆에 주고요. 자연력이다. 자연력. 두 번째는요. 제3자 행위 방화다. 방화. 알겠죠?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면 거기 옆에 한번 봐봐. 매매계약 체결 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3자의 방화로 매매 목적물이 멸실이 되죠. 제3자 그러면 매수인은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이퀄 채무자는 대금 청구 X죠. 똑같아. 채무자는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채권자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채무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럼 3번은요. 매매 목적물인 토지가 계약 체결 후 계약 후 줄것이고 국가에 의하여 돌연 수용 국가. 그럼 이거 이퀄 쌍방의 잘못 없다죠. 쌍방 X.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국가니까. 이런 경우는 매도인이 대가 위험을 부담하여. 매수인 누구죠? 채권자죠. 채권자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을 뭐라 한다? 채무자. 매수인을 뭐라 한다? 채권자. 이렇게. 자, 4번. 계약관계는 해소되고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채무자는 대가 위험을 뭐한다? 부담한다. 이렇게. 5번은요. 매도인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이 있다면 출고,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이 있다면 두 번째 줄 반환해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갑에게 잔금 지급 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특약은 뭐가 된다? 특약은 유효.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런 임의 규정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러분요 2번부터 5번까지는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아무튼 누군가가 잘못이 없다. 아무도 잘못이 없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계속 똑같이. 알겠죠? 그런데 여러 군데서 시험에 나온 것을 지금 써놓은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되는 영역에서는 그 다음에 줄고 채무 불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 불행은 언제 발생한다?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써 줄고시고 매도인, 후발적으로 채무자, 매도인이 책임 있는 사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쌍방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관계없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7번 놔두고 8번 봐봐요, 8번. 8번은요, 맨 끝에 세 번째 줄 맨 끝에요. 대상을 청구하는 채권자는 대상을 청구, 이렇게 됐죠? 죄송해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있는 사이로 급보불능이 되어 급보불능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기한 줄과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두 번째 끝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그냥 간단히 얘기해.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 대상 청구권. 알겠죠?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자, 3번은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죠. 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채권자의 잘못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채권자 지체중이다. 다른 말로 뭐다? 수령 지체중 이렇게 두 가지. 자, 538조 제1항이요. 쌍무계약 줄 것이고 일방의 채무가 줄고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줄고요.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이퀄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 그 다음에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이 누구죠? 채권자. 여기서 이행을 말한다.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건물은 없어지고 대금은 줘야 되니까 누가 손해다? 채권자가 손해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중이죠. 자요, 채권자 줄고 수령 지체중. 바로 옆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그 다음 또 써 이퀄 채무자의 경과실 이렇게. 채무자의 경과실. 이미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경과실이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누구죠? 매도인이죠. 상대방은 누구죠? 매수인 채권자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손해다? 매수인 손해다. 매수인은 누구다? 채권자.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요. 대가, 위험이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대가, 위험 이렇게 됐죠? 자, 여기 기억 봐봐요. 주택의 매도인이 줄고 잔금을 받기 전 미리 온 거야. 미리 바로 옆에 등기 및 인도. 미리 등기 및 인도를 했어. 두 번째 줄 옆집의 화재. 그러든지 말든지. 두 번째 줄 끝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미리 인도.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채권자. 그러면 채권자는요, 옆집의 화재니까 누구한테 쫓아가야 돼? 옆집 쫓아가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다른 것은 여러분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중간 수익을 보세요. 채권자 위험 부담의 경우 딱 하기 줄고. 여러분 채권자 위험 부담의 경우요, 그로 인해서 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 있죠. 그 이익은 반환해야 돼. 그래서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때 이때 이것을 중간 수익이라고 얘기해요. 중간 수익. 그 중간 수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돼. 중간 수익을 누구한테?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일단요 천재를 먼저 풀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